여러분, 사람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는지, 왜 평소엔 멀쩡하던 집안이 어느 날부터 무겁고 답답하고 돈은 나가기만 하고 이유 없이 몸도 마음도 지치는지 나는 평생 수없이 많은 집과 터, 공장 부지를 보면서 한 가지 사실을 똑똑히 배웠습니다. 마당에 서 있는 나무 하나가 그 집의 공기와 사람의 운까지 바꾼다는 것. 단지 나무일 뿐이라고요? 아닙니다. 나무 뿌리 하나, 그늘 하나가 집 전체를 바꿉니다. 가난한 시절 집마다 돌아다니며 공사판에서 일할 때도 훗날 현대를 세우며 전국의 현장을 뛸 때도 나는 이걸 수백 번, 수천 번 보고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나무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늘만 좀 생기면 되지, 보기만 좋으면 되지.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뿌리는 마음이고 가지는 관계이며 그늘은 그 가족의 미래입니다. 나무 하나 잘못 세워놓으면 집 기초가 흔들리고 가족 기운이 지치고 돈이 새고 마음이 무너지고 그런 집을 나는 너무 많이 봤어요. 한국에는 예로부터 이 나무 많은 집 앞에 두지 마라 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은 괜한 미신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조상들이 몸으로 느끼고 남긴 정확한 이유와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도 집의 기운이 틀리면 인생의 방향도 틀어집니다. 살림이 자꾸 새고 건강이 무너지고 인간관계는 엇나가고 그래서 오늘 나는 제일 먼저 한국에서 마당에 절대 심으면 안 되는 7가지 나무를 여러분께 정확히 이유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 겁니다. 굳이 산에 있어야 할 나무를 집에 들여놓아 가족까지 힘들어지는 집들을 나는 너무 많이 봤으니까요. 그리고 혹시 이미 심어버리셨나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현장에서 직접 쏘았던 방식으로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다시 집 기운을 살리는지 끝까지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미신이 아닙니다. 내가 평생 땅을 보고 사람을 보고 공기를 보며 얻어낸 아주 현실적이고 아주 정확한 현장 지혜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꼭 필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이분이 앞으로 10년의 분위기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마당이든 베란다든 작은 공간이든 어떤 나무를 두고 사느냐가 여러분 삶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바꿉니다. 시작해 봅시다. 당신 집의 기운을 살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 계속 듣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라는 나무에 물 한 바가지 주는 일입니다. 선택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은행나무. 한국에서 가장 흔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나무지요. 하지만 마당에 두는 순간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는 젊은 시절 전국 공사판을 전전하며 수없이 많은 집을 보았습니다. 돈 없는 시절에는 방 한 칸 얻기도 힘들어 공사장 근처 허름한 집에서 몇 달씩 살기도 했지요. 그때마다 공통으로 느낀 게 하나 있었습니다. 마당에 은행나무가 서 있는 집은 공기가 유난히 답답했다는 것. 은행나무는 가을이 되면 노랗게 물들어 참 보기 좋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는 집안의 기운을 무겁게 만드는 문제들이 숨어 있습니다. 은행 열매는 냄새가 강해 풍수에서는 옛날부터 탁한 기운을 집안으로 끌어들인다고 봅니다. 사람들 사이에 괜히 짜증이 늘고 사소한 말다툼이 잦아지고 피곤함이 쉽게 쌓이는 집들을 나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은행나무 뿌리는 생각보다 훨씬 넓고 강하게 퍼집니다. 뿌리가 마당 아래 깊숙이 파고들어 배수와 집 기초를 방해하면 집안의 습기도 늘어나고 바람길도 막히지요.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은행나무를 길가나 산책로에 심었지 집마당에 잘 심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이런 집들을 여러 번 지켜봤습니다. 가족들이 이유 없이 피곤해하고 일이 자꾸 미뤄지고 지출이 늘어만 가는 상황들. 은행나무 자체는 나쁜 나무가 아닙니다. 하지만 집이라는 작은 공간에서는 그 생김새와 기운이
가족의 바람길을 막아버릴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집마당에도 은행나무가 서 있습니까? 보기엔 든든해 보이지만 그 아래에 숨어 있는 기운 때문에 여러분 하루하루가 괜히 무겁게 느껴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나무로 넘어가겠습니다. 은행나무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집안의 기운을 흔드는 나무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피해야 할 나무, 버드나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나는 젊을 때 절 근처에서 몇 달을 머물며 일을 도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스님 한 분이 조용히 이런 말을 하셨지요. 밤에는 버드나무 아래 지나가지 마라. 사람 마음이 괜히 가라앉는다. 그 말이 왜 오래도록 내 머릿속에 남았는지 현장을 다닐수록 알게 됐습니다. 버드나무는 바람이 살짝만 불어도 가지가 길게 아래로 늘어지며 흔들립니다. 보기엔 우아하지만 그 흔들림 속에는 엄습하고 스며드는 기운이 숨어 있습니다. 한국 풍수에서도 오래전부터 버드나무는 슬픔과 눈물, 불안을 상징하는 나무로 알려져 왔습니다. 내가 전국을 돌아다니며 본 집들 중 마당에 버드나무가 서 있는 집은 공기가 늘 조금씩 습하고 차갑고 사람 마음을 가라앉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괜히 마음이 불안해지고 밤에 잠이 얕아지고 이유 없이 걱정이 생긴다는 말을 그 집 사람들로부터 여러 번 들었습니다. 버드나무는 물을 좋아하는 나무라서 땅속의 습기를 끌어당기고 그 주변 공기도 함께 눅눅해집니다. 그런 기운 속에서 오래 살면 사람 마음이 무겁고 작은 일에도 씁쓸함이 먼저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마당이라는 작은 공간에서는 버드나무의 이 엄습함이 집 전체의 기운을 눌러버리기 쉽습니다. 버드나무는 나쁜 나무가 아닙니다. 강가나 넓은 들판에서는 시원하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집마당은 다릅니다. 사람이 쉬고 마음이 회복되는 곳이어야 하는데 그 안에 슬픔의 기운을 품은 나무가 서 있다면 집사람들의 마음이 오래 버티기 어렵지요. 여러분 마당에도 혹시 버드나무가 있습니까?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그 나무가 여러분 마음까지 흔들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나무로 넘어가겠습니다. 땅 속에서 더 거칠게 흔드는 훨씬 골치 아픈 나무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심으면 위험한 나무, 대나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나무는 곧고 반듯하게 자라서 보기에는 참 좋은 나무입니다. 멀리서 보면 바람에 흔들리며 내는 소리도 시원하지요. 하지만 마당이라는 좁은 공간에 심는 순간 이 나무는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나는 젊었을 때 공사 현장을 전전하며 전국의 집과 마당들을 가까이서 지켜본 적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나무가 있는 집은 유독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대나무 뿌리는 생각보다 훨씬 거칠게 퍼지고 한번 땅속으로 들어가면 멈추지 않고 계속 영역을 넓혀가기 때문입니다. 어떤 집에서는 담장이 미세하게 밀려 있었습니다. 주인은 처음엔 원인을 몰랐지요. 하지만 땅을 파보니 대나무 뿌리가 이미 기초 밑까지 깊게 파고들어 집의 구조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뿌리가 제멋대로 퍼지는 행동은 결국 집안을 무너뜨리는구나. 풍수에서도 대나무는 분쟁과 갈등을 부르는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뿌리가 어지럽게 움직이면 집안의 기운도 함께 어지러워지고 가족 간 다툼이 잦아지고 이웃과도 사소한 문제로 의견 충돌이 쉽게 일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좁은 마당에 대나무를 심은 집들은 담장 문제, 경계 문제, 배수 문제 같은 골치 아픈 일들에 자주 시달리곤 했습니다. 대나무가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넓은 산자락이나 대숲에서는 그 어떤 나무보다 멋과 기계를 보여주는 나무입니다. 하지만 집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는 그 거친 생명력이 집의 평온을 깨뜨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당에도 혹시 대나무가 있습니까?
지금은 멀리 보아 좋아 보이지만 뿌리 아래에서 이미 집과 관계를 흔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땅 속의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 네 번째 나무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나무는 생김새는 단정하지만 한국인에게는 아주 특별한 의미로 인해 집과 맞지 않는 나무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피해야 할 나무, 측백나무와 향나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나무를 보면 단정하고 곧게 뻗은 모습 때문에 마당에 하나쯤 세워두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나무를 집 앞에 심지 말라는 말이 전해 내려왔습니다. 나는 어린 시절 강원도 산골에서 자랐습니다. 그때 동네 어른들이 늘 하시던 말이 있었습니다. 향나무는 산에 있어야 한다. 집 앞에 세우면 기운이 눌린다. 어린 마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훗날 수많은 집과 터를 보며 그 말의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측백나무와 향나무는 한국에서 오래전부터 능묘, 납골당, 절 같은 곳에 많이 심어져 왔습니다. 죽은 이들을 기억하고 지키기 위한 장소에 어울리는 나무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이 나무는 본래 정적인 기운, 멈춰 있는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문제는 그 기운이 마당에 들어서는 순간입니다. 집은 살아있는 가족이 움직이고 숨쉬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정적인 기운이 강한 나무가 집 앞에 서 있게 되면 집안 공기가 막히고 흐름이 멈추고 활력이 떨어지는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나는 공사 현장을 다니며 이런 집을 여러 번 봤습니다. 겉보기엔 문제없는데 집안에 어딘가 모르게 정체된 기운이 가득해 사람들 얼굴에 생기가 없고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집들이었지요. 집주인과 대화를 나눠보면 답답하다, 집이 자꾸 눌린다, 생각이 무겁다는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측백나무와 향나무는 조상의 기운을 기리는 데는 어울리지만 살아있는 가족들의 기운을 키우는 데는 맞지 않는 나무입니다. 아무리 단정하고 보기 좋아도 집은 멈춰있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 마당에도 이 나무가 서 있습니까? 그 나무가 지키고 있는 것이 여러분 가족의 삶과 활력인지 아니면 조용히 집의 흐름을 멈추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생김새는 풍성하고 멋져 보이지만 집안에 여러 문제를 불러올 수 있는 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조심해야 할 나무, 밤나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밤나무는 열매가 많아 풍요로워 보이고 옛날 시골에서는 귀한 먹거리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집마당에 두었을 때는 전혀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나는 젊은 시절 전국의 농가와 공사 현장을 다니며 참 많은 밤나무를 봤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데 그 집만 유독 싸움이 잦고 말다툼이 끝나질 않는 경우가 있었지요. 이유를 찾아보면 대개 마당 한쪽에서 거대한 밤나무가 그림자처럼 버티고 있었습니다. 밤나무는 뿌리가 굉장히 깊고 넓게 퍼집니다. 땅속을 강하게 파고들어 집 기초를 약하게 만들고 배수까지 막아 습기를 머금게 하지요. 습기가 많아지면 집 공기가 무겁고 사람 마음도 괜히 날카로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밤나무는 열매가 떨어지면 그 딱딱한 밤송이가 사방으로 멉니다. 바람만 조금 불어도 여기저기 굴러다니며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고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특히 위험했습니다. 이런 위험 요소들 때문에 한국 풍수에서는 밤나무를 집안 분쟁을 부르는 나무로 보기도 했습니다. 나는 실제로 밤나무를 베어내고 나서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집을 여러 번 봤습니다. 사람 얼굴이 밝아지고 괜히 뒤틀려 있던 마음들이 조금씩 풀리는 모습 말이지요. 그만큼 밤나무는 집의 기운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나무였습니다. 밤나무 자체는 고마운 나무입니다. 하지만 마당이라는 작은 공간에서는 그 강한 생명력과 뿌리가 집 사람들의 감정까지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당에 밤나무가 서 있습니까? 겉으론 풍요로워 보이지만 그
그 땅 속에서 이미 집의 배수와 기운을 무겁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다음 나무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나무는 생김새는 곱고 아름답지만 한국에서는 특히 집 주변에 두면 위험한 나무입니다. 이제 6번째로 피해야 할 나무, 자작나무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작나무는 하얗고 곧은 줄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나무입니다. 북쪽 지방이나 산길에서 자작나무 숲을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마음이 맑아지는 기분을 느끼지요. 하지만 이 나무는 집 마당에 심는 순간 완전히 다른 모습을 드러냅니다. 나는 기업을 만들고 공장을 세우며 전국을 돌아다닐 때 여러 자작나무를 가까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겉보기엔 튼튼하고 고요해 보이지만 이 나무는 뿌리가 매우 얕고 넓게 퍼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바람이 많이 부는 한국에서 자작나무는 쉽게 흔들리고 생각보다 쉽게 기울어지는 나무입니다. 마당이라는 제한된 공간에 이런 나무가 서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늘은 얕아서 햇빛을 제대로 걸러주지 못하고 뿌리는 옆으로 얕게 뻗어나가면서 비가 많이 오면 흙이 쉽게 씻겨 내려가 집 기초를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풍이 부는 날이면 나무 자체가 크게 기울어져 담장이나 창문에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나무를 집안 기운을 흔들림과 불안정으로 이끄는 나무라고 해석합니다. 줄기가 예쁘고 밝아 보이지만 그 아름다움이 마당에서 실질적인 보호를 주지는 못하는 셈이지요. 나는 실제로 한 시골 주택에서 자작나무 몇 그루가 바람에 밀려 집 벽면을 긁고 흔들어 놓아 집주인이 밤마다 잠을 설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나무를 다른 곳으로 옮긴 이후에야 집 공기가 조용해지고 사람들 마음도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작나무는 숲에서 보면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집 근처, 특히 마당에서는 그 예민함과 약한 뿌리가 집 전체의 안정감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당에는 혹시 자작나무가 서 있습니까? 그 나무가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 마음까지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에서 가장 익숙한 나무이지만 정작 집 앞에서는 피해야 한다고 전해 내려온 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7번째로 피해야 할 나무, 소나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의아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소나무가 한국의 상징 같은 나무인데 왜 집마당에는 심지 말라는 것일까? 하지만 이 나무는 한국 풍수에서 오랫동안 집 가까이에 심지 않는 것이 좋다고 전해져 왔습니다. 소나무는 강하고 곧은 기운을 가진 나무입니다. 산에서는 절벽을 붙잡고 있으면서도 어려운 환경을 견디는 모습 때문에 예로부터 절개와 기계의 상징이었지요. 그러나 그 강한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나는 많은 현장을 다니며 마당 한가운데 소나무를 세워둔 집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겉보기엔 멋지고 우람하지만 그 아래 그림자가 예상보다 훨씬 길고 짙습니다. 풍수에서는 이러한 깊은 그늘을 집안 활력을 빼앗는 기운으로 보았습니다. 빛이 막히면 사람도 자연스레 마음이 무겁고 생각이 가라앉는 법이지요. 또한 소나무의 뿌리는 수분을 찾아 사방으로 강하게 뻗어나갑니다. 이 과정에서 땅을 굳게 만들고 집의 배수와 기초에 영향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송진이 흘러나와 집 담장이나 지붕에 들러붙으면 청소하기도 어렵고 집 기운이 탁해지기도 하지요. 나는 몇몇 시골 집에서 마당 소나무 때문에 문제가 생긴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집주인은 처음엔 멋있다고 세워두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늘이 점점 깊어지고 집안에 볕이 들지 않으면서 가족들이 이유 없이 피로하고 말수가 줄고 기운이 가라앉는다는 이야기를 종종 했습니다. 소나무가 나쁜 나무라는 뜻은 아닙니다. 산에 있어야 위풍당당하고
멀리서 바라볼 때 가장 아름다운 나무입니다. 하지만 집마당은 다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기운을 받아야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너무 강한 기운을 가진 나무는 오히려 사람의 길을 누르고 집 전체 흐름을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당에도 소나무가 서 있습니까? 그 소나무의 강한 그림자가 혹시 여러분 마음에 그림자가 되어 집안의 활기를 조금씩 앗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왜 이런 나무들이 집의 기운을 약하게 만드는지 그 근본 원리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왜 이런 나무들이 집의 기운을 약하게 만드는가 그 근본 이유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무는 단순히 땅에 서 있는 식물이 아닙니다. 땅의 숨결, 바람의 흐름, 햇빛의 길을 바꾸는 살아있는 힘입니다. 나는 평생 수많은 집터와 공사 현장을 직접 밟으며 이 사실을 누구보다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먼저 뿌리가 강한 나무는 땅속의 기운, 즉 집의 근본을 이루는 흐름을 흔듭니다. 뿌리가 배수와 기초를 건드리기 시작하면 집 전체의 균형이 흐트러지고 이 작은 흐트러짐이 사람의 기운까지 무겁게 만들지요. 사람이 편해야 집도 편한 법인데 집땅이 숨을 못 쉬면 그리고 가지가 지나치게 우거진 나무는 집 안으로 들어와야 할 빛을 막습니다. 옛 어른들이 햇볕이 들지 않는 집은 기운이 가난해진다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공기도 답답해지고 사람도 이유 없이 의욕이 떨어지고 또한 바람을 막는 나무는 운의 흐름을 가둡니다. 바람은 집의 기운이 돌고 움직이는 통로입니다. 그 길이 막히면 기회가 머물지 않고 돈의 흐름도 관계의 흐름도 건강의 흐름도 멈추거나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런 모습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집안 공기가 가라앉으면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결국 땅과 나무의 궁합, 나무와 사람의 궁합에서 비롯됩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잘못된 자리에 서면 해가 되고 평범한 나무라도 맞는 자리에 서면 복이 됩니다. 이것은 내가 사업을 할 때도 항상 지켜온 원칙이었습니다. 자리와 방향이 맞지 않으면 사람이든 건물이든 제 힘을 내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당에 심은 나무를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나무가 집을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천천히 기운을 빼앗고 있는지 곰곰이 느껴보면 답이 보일 것이니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이미 이런 나무들을 심어버린 경우 어떻게 해결하고 집 기운을 되돌릴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 이미 이런 나무들을 마당에 심어버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람 마음도 그렇듯 집 기운도 잘못되었다고 해서 모두 한 번에 고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평생 공사 현장을 다니며 배운 것이 있습니다. 땅도 기운도 사람도 천천히 손보면 반드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은 가지치기입니다. 가지가 너무 울창해 빛을 막고 있다면 그늘이 깊어지고 집안 공기가 무거워집니다. 그러니 나무의 숨기를 조금 열어주는 마음으로 가지와 잎을 가볍게 쳐내 보십시오. 이렇게만 해도 햇빛이 돌아오고 바람길이 열리며 집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경우를 나는 많이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뿌리 차단입니다. 대나무나 밤나무처럼 뿌리가 강하게 뻗는 나무는 집 기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뿌리가 더 이상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땅속에 차단제를 설치해 집과 나무 사이에 안전한 거리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사람 사이의 거리도 중요하듯 집과 나무 사이의 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는 소금과 물을 이용한 정화입니다.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소금의 나쁜 기운을 흡수하고 물의 기운의 흐름을 부드럽게 하는 힘이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나무 아래쪽 방향에 작은 그릇에 소금을 두고 아침 햇살이 비칠 때
물을 한번 뿌려 보십시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다시 다잡는 의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을 지키겠다는 각오가 들어가면 공기도 그 마음을 따라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네 번째는 자갈이나 작은 돌을 이용해 땅을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돌은 기운의 흐름을 다시 잡아주는 힘이 있습니다. 나무 주변에 자갈을 고르게 깔아주면 습기가 빠지고 땅이 안정되면서 집 공기 역시 훨씬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절이나 전통 가옥에서도 이런 방식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무 자체가 너무 강해 집 기운을 계속 누르고 있다면 옮기거나 제거하는 선택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한국에서는 집주인이 직접 나무를 베면 집 기운까지 끊긴다고 했습니다. 실제로도 부상이 생기거나 지분이 흔들린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꼭 전문가에게 맡기시길 바랍니다. 나무도 가족의 일부입니다. 잘 다독여주고 잘 돌봐주고 또 필요할 땐 잘 떠나보내야 집도 사람도 모두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집 기운을 세우고 복을 불러오는 마당에 심으면 좋은 세 가지 나무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당에 심으면 복을 불러오는 세 가지 나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피해야 할 나무만 이야기해서 마음이 조금 무거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늘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집 기운을 어둡게 만드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집을 밝히고 사람의 삶을 힘있게 만드는 나무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내가 현장에서 직접 보고 확인해 온 세 가지 귀한 나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복을 부르는 나무는 매화나무입니다. 매화는 한겨울 얼음이 채 녹지도 않은 때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나무입니다. 옛 어른들은 매화를 희망을 부르고 애군을 막아주는 나무라고 여겼습니다. 내가 젊은 시절 어느 시골집을 방문했을 때 집안에 자꾸 안 좋은 일이 이어진다고 해서 찾아가 보니 대문 옆에 조그만 매화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그 집 어른이 말하길 이 나무가 우리 집을 지켜준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 집은 공기가 맑고 사람들의 얼굴에 밝음이 있었습니다. 매화는 작은 마당에도 잘 어울리고 기운을 가볍고 맑게 만들어주는 나무입니다. 두 번째는 금목서입니다. 가을에 단 한 번 피는 그 향은 사람 마음을 무너뜨리지도 흔들지도 않고 부드럽게 감싸주는 힘이 있습니다. 금목서 향기가 집에 머물면 기운이 맑아지고 사람 마음도 자연스레 넉넉해집니다. 나는 절 근처에서 금목서 향이 서늘한 바람을 타고 멀리까지 번져나가는 것을 보며 이 나무는 복을 가져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나무가 있는 집은 대체로 밝고 집안말이 순하고 작은 기회가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세 번째는 유자나무 같은 감귤류입니다. 감귤은 예로부터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나무였습니다. 열매가 맺히면 그 집에 복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드러난다 하여 옛날부터 정원수로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나는 여러 집에서 유자나무 열매수가 많아지는 해에 집안이 유난히 화목해지고 뜻밖의 좋은 소식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열매가 맺힌다는 것은 그만큼 기운이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감귤류는 집에 풍요와 건강한 흐름을 가져오는 나무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마당에 어떤 나무가 있습니까? 오늘 소개한 이 세 가지 나무는 집 크기와 상관없이 어디에나 잘 어울리고 기운을 부드럽고 밝게 만들어줍니다. 만약 새로 나무를 심을 생각이 있다면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의 공기와 삶의 방향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집과 나무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나무와 집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어져 있는가?
이 이야기를 짧고 분명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평생 수없이 많은 터를 밟아왔습니다. 가난한 시절 허름한 민가부터 훗날 큰 공장을 짓던 현장까지 그 모든 곳에서 한 가지 공통된 진실을 보았습니다. 마당에 어떤 나무가 서 있느냐가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얼굴과 마음을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뿌리가 거칠면 사람도 시달리고 그늘이 깊으면 마음도 눌리고 바람이 막히면 운도 막힙니다. 반대로 빛을 머금는 나무가 서 있으면 가족이 밝아지고 바람을 부드럽게 통과시키는 나무가 있으면 집안의 말이 순해지고 일도 자연스레 풀립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무를 고르는 것은 미래를 고르는 일이다. 마당은 단순한 흙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루와 마음 그리고 앞으로의 10년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마당에는 어떤 나무가 서 있습니까? 그 나무는 여러분을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르게 기운을 가라앉히고 있습니까? 오늘 들은 이야기가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조금이라도 더 밝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을 끝으로 조용히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채널이라는 작은 나무에 여러분이 주는 물입니다. 그 한 번의 손짓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